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임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오히려 연준이 테이퍼링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다 연준의 긴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17%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84%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1.92%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줌비디오가 4% 이상 하락하고 테슬라도 6% 떨어졌습니다. 도큐사인은 이제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하면서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제 항공과 여행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델타 항공의 주가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의 주가도 4% 이상 하락했고 다른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의 주가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날 11월 고용보고서는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날 수치는 21만 명으로 나왔고 시장이 예상한 수치는 57만 3천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업률이 4.2%로 전달의 4.6%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61.8%로 높아지면서 오히려 고용보고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이날 실망스러웠지만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기존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크 에펜스톨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시간표 자체, 그거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준이 현재 자산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이것 자체는 우리가 3개월 전에 투자자들이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실망스러운 고용지표에도 여전히 더 빠른 테이퍼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위원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헤드라인 수치를 제외하고 이날 나온 고용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꽤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고 본명에 있는 매우 타이트한 고용 시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내년 FOMC에서 투표권을 갖는 블러드 총재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연준 내에서 가장 먼저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내년 첫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의 정책조차도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했음에 불구하고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이고 긴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날 이미 소비재와 기술, 금융,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애플이 1% 이상 하락했고 아마존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6%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4%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융주들도 이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상승했고 모더나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월가의 유명 펀드 매니저인 캐시우드의 대표 펀드인 아크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가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해당 ETF에 편입된 종목 43개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이번 주 들어 12% 이상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낙폭이 20%를 넘지 않은 종목은 테슬라와 트림블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둘도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가 고점 대비 74% 이상 하락했고
드래프트킹스도 61% 떨어졌습니다. 줌 비디오도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로큐나 팔란티어 그리고 도큐사인 등도 50% 이상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도큐사인은 이날 4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움츠러들었지만 바클레이즈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나 유동성 환경 같은 경우는 주식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식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에 주식을 더 추가할 것을 조언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세장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면서 하락에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목요일로 끝난 지난 24시간 동안 220만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됐는데요. 하루 접종 분량으로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부스터샷이며 3분의 1가량은 1회 접종자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피크일 때는 지난 4월대로 하루 340명 수준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이 다양한 변이에 교차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이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항체 적정 농도를 눈에 띄게 높이며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기억 B세포와 T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중국 정부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중국 광동성 정부는 이날 늦게 헝다의 요청으로 헝다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단은 회사의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를 감독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헝다는 이날 공시에서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채무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일부 채권단들의 채무 상환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다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입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뉴스로 계속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래도 시장은 오미크론 관련 뉴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